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해운 쪽 준비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HMM 관련해서 일단은 해운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월요일부터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HMM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해상 운임이 좀 하락하고 미국 안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냈습니다. 1분기가 OP가 YOY 대비해서 한 51% 상승하면서 컨센을 좀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중국에 대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잘 가면 갈수록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모멘텀도 같이 좀 붙어주면서 특히나 가장 강세 있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원전이랑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 전반적으로 좀 볼 텐데요. 원전 관련해서는 맥쿼리 쪽에서 세계 원자로 건설수를 30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있고 한수원 쪽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착수를 좀 하겠다라는 기사도 보도가 됐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테마를 열어봤는데요. 본부장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해운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일단 해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 섹터가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한 기업만 강합니다. HMM만 음. 강하니까 만약 HMM을 필두로 흥하해운, 대한해운과 같은 기업들이 같이 네. 움직이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완화가 돼서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운주들이 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유독 한 기업만 지금 올라가는 것을 놓고 보고 있노라면 네. 결국 매각에 대한 어떤 테마 때문에 움직이고 있으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한 모습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작년 4분기에 1분기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죠. 우리도 예상을 했던 건 뭐였냐면 관세 전쟁 벌어지기 전에 일단 미국으로 유럽으로 물건을 많이 보내놓자. 이게 이제 많은 기업들의 공통된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분기 실적 잘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뭐냐? 2분기, 3분기 실적일 겁니다. 만약 2분기에도 3분기에도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 물건을 그렇게 많이 밀어내서 높아진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 네. 실제로 미국과 어떤 중국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해서 그 수혜를 해운주들이 받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운주들에 대한 투자 시점은 네. 지금 당장이라기보단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바라보시는 게 조금은 더 합리적이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월요일부터 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HMM 홀로 잘 가는 중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매각 이슈가 같이 좀 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였던 로봇 쪽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수술이나 의료용 로봇에 대해서도 호평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 이슈도 있고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시장도 같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정책 모멘텀이 붙어준 게 또 가장 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본격 반등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좀 된 걸까요? 그런데 어제 강함을 뒤로 하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윗꼬리를 달고 음. 있거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또 어디냐면 로봇이에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일 천하인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별로 각각의 특성은 있겠지만 네. 계속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대신에 계속 보신다라는 것은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자라는 건데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계속 강조드리는 건 감속기 쪽 SBB테크와 SPG를 저는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최근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쪽이 유진 로봇입니다. 맞아요. 아쉽죠. 이걸 내가 갖고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정말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그리고 이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인 뉴스들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니까 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제 또 삼성전자가 공조기업 M&A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일단 삼성전자의 M&A 이야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의 화두가 될 때 로봇주 안에서는
이렌시스라고 하는 또 소형 기업이 같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오늘도 지금 당장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변동성을 좀 보였던 만큼 로봇주들은 오늘 음봉을 좀 보여주는 기업들보다 여전히 지금 시세 탄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로봇주 안에서도 음봉을 그리는 종목들보다는 여전히 시세 유지하고 있는 쪽으로 그렇죠. 좀 보자 말씀해 주셨고, 그러게요. 유진 로봇도 지금 한 3, 4거래일 정도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고점 찍고 길게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테마로는 저희가 원전이랑 신재생 쪽을 좀 열어봤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서 원전 안전 규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재추진을 좀 하게 되면서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을 4배 정도 높인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만큼 이제 전력 사용에 대한 내러티브는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본부장님 계약 체결에 대한 노이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수주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직은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되게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어차피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건 글로벌 시장의 방향이거든요. 만약 글로벌 시장의 방향 자체가 다들 원전을 기피하는데 우리나라만 원전 선택을 했었을 때는 안 보는 게 좋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간에 지금 원전을 좀 빠르게 키우고 싶어서, 그리고 원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단기적인 이슈로 최근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던 게 우리나라는 체코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이즈가 발생이 돼서 주가의 하락 변동성이 보이면 불편하더라도, 굉장히 좀 무서우시더라도 원전주들은 담아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저도 사실 작년과 재작년만 하더라도 챗 GPT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챗 GPT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사용량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가 비단 한 나라 혹은 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획기적으로 가장 낮은 생산 단가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어디냐, 무엇이냐라고 하면 원전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서 흘러가고 있지만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낙폭이 좀 커져 나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에 대한 매출도 있지만 가스터빈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원전 설계라든지 원전 운용 때문에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여가시는 게 맞고, 지금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순서를 정해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당연히 탑티어일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많은 기업들이 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한전 KPS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턴키로 시공을 할 수 있는 대우건설까지도 한번 바라보는 게 맞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까지 또 세 번째 종목으로 같이 주셨네요. 일단 원전 쪽도 조정 시 매수, 관심도 높여가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 짧게 여쭤볼 텐데,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 에너지 당국이 태양광, 풍력 등 중국산 부품에서 백도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그 통로에 대해서 통신 장비 발견됐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은 좀 오르고 풍력은 반대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태양광 쪽은 일단 정치적인 모멘텀으로 좀 붙어주는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번 이슈 그리고 플러스 정치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좀 붙어주게 된다면 태양광 쪽은 그래도 시동이 좀 제대로 걸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제 햇빛연금이라고 하는 그렇죠. 키워드가 지금 계속 크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는 바람연금이라고 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서 햇빛연금도 저는 빠르게 안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중동 만났을 때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높습니다. 중동이 2020년 이후에 네.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지금 에너지원으로 공들인 게 태양광이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동의 사이가 이렇게 온화하게
바뀌고 있고 진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중국 패널이 들어갈 확률보다 그런 우리나라 모듈이라든지 셀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미국에서 만약 모듈과 셀을 보내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하나 솔루션이 공장을 가지고서 1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또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보다는 당연히 태양광주들에 대한 상승 룸 자체가 더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 풍력은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그렇죠, 않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기간도 너무 길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의견. 여기에도 마지막으로 추가 네. 전체 매출에 태양광 매출 비중이 2에서 3%도 안 되는데도 태양광주를 엮인 종목 작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들이 흔들릴 때 2배, 3배 속도로 그렇죠.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꼭 체크를 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중동 쪽의 그 무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태양광 쪽도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특별한 또 세 가지 모멘텀을 같이 좀 보태 주셨고요. 더불어서 그 기업들마다 태양광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꼭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조언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